수다와 생각 사이 이야기하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여러분이 보내주신 커피 관련 이걸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커피 이야기 말고요. 가격이나 이름 뒤에 숨겨진 진짜 중요한 게 뭘까? 커피를 좀 더 재밌게, 새롭게 즐길 방법은 없을까? 뭐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려고요.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일단 세계 3대 커피 이야기부터 나오더라고요. 예멘 모카 마타리,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 하와이 코나. 아, 네. 유명하죠. 특히 예멘 모카 마타리요. 여기서 모카 이름 유래 이거 재밌지 않나요? 그렇죠. 그 예멘의 모카 항구. 네, 거기서 수출된 커피에서 초콜릿 향이 난다고 해서 이름이 붙었고 이게 오늘날 우리가 아는 카페 모카 그거의 기원이 된 거잖아요. 맞아요. 바로 그 초콜릿 뉘앙스 때문에. 근데 말이죠. 이런 이름값, 이게 과연 항상 실제 맛하고 같을까요? 글쎄요. 그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을 예를 들어요. 한때는 정말 최고로 쳤는데 1988년에 허리케인 피해를 크게 입고 나서 그 후로 품질 관리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왔어요. 아, 그럼 배경이 있었군요. 네, 그래서 예전 명성만은 못하다 뭐 이런 평가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은 커피 가격이나 명성이 꼭 맛 자체보다는 뭐랄까 희소성이나 마케팅 때문에 좀 부풀려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마치 예전에 허니버터칩처럼요. 구하기 어렵다는 것 자체가 막 가치를 올리고 그랬잖아요. 네, 딱 그 비유가 맞아요. 구하기 힘들면 더 대단해 보이고 그런 심리죠. 허니버터칩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럼 비싼 커피가 꼭 정답은 아니면 우리는 뭘 기준으로 커피 맛을 봐야 할까요? 바로 그 부분을 딱 짚어주더라고요. 기본적인 맛, 그러니까 단맛, 쓴맛, 신맛, 이 조화를 느끼는 것도 중요한데 특히 바디감에 좀 주목해 보라고 제안해요. 바디감이요? 네, 그리고 로스팅 정도에 따라서도 맛이 크게 달라지잖아요. 아, 그렇죠. 약하게 볶으면 신맛이 살고. 맞아요. 원두 자체의 개성, 특히 신맛이 좀 더 잘 드러나죠. 반대로 강하게 볶으면요. 쓴맛이랑 단맛이 좀 더 강해지고 맛이 좀 더 묵직해진다고 해야 하나? 네, 맞아요. 쓴맛, 단맛이 강해지면서 맛이 좀 더 균일해지는 경향이 있죠. 그럼 아까 말씀하신 바디감이라는 건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그냥 진하다, 쓰다 이런 거랑은 다른 거죠? 네, 정확히 보셨어요. 단술이 진하거나 쓴 정도가 아니에요. 커피를 마시고 나서 입안에 남는 그 느낌, 뭐랄까, 무게감 아니면 질감 이런 걸 의미해요. 아하, 무게감이나 질감. 예를 들어 아메리카노 있잖아요. 에스프레소 기반. 네. 이건 고압으로 빠르게 뽑다 보니까 이 바디감이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편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드립커피, 특히 스타벅스에서 오늘의 커피라고 파는 거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건 물이랑 커피가 만나는 시간이 더 길어서 바디감이 훨씬 풍부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오, 흥미로운데요? 그리고 가장 인상 깊게 다룬 건 융드립 방식이에요. 용드립이요? 그건 뭔가요? 그 천 필터 있잖아요. 융. 그걸로 내리는 건데 종이 필터는 커피 오일을 어느 정도 걸러내거든요. 아, 네. 기름 성분. 근데 융드립은 그 오일까지 그대로 추출하니까 입안 가득 엄청 부드럽고 묵직한 질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 커피 오일이 주는 풍미가 핵심인 셈이에요. 와, 커피 오일까지 생각해야 한다니 커피의 세계가 정말 깊네요. 아, 그리고 신선함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무조건 갓 볶은 게 최고는 아니다. 이것도 좀 의외였어요. 네, 그 고정관념. 재밌는 경험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일부 좀 작은 로스터리 샵들이 신선함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정작 로스팅 기술이 좀 부족해서 제대로 안 볶이거나 잘못 볶여서 그야말로 식초처럼 그냥 시큼하기만 한 커피를 마셔봤다는 거예요. 헉, 식초 같은 커피라니 상상만 해도 좀 힘든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선함이 때로는 부족한 기술을 가리는 마케팅 요소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지적인 거죠. 그럼 반대로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커피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원두가 미국에서 볶아져 오니까 신선도는 아무래도 좀 떨어질 텐데요. 정확해요. 그 점은 인정해요. 신선도는 좀 덜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강점이 있다는 거죠. 다른 강점이요? 네. 일단 최고급 생두를 안정적으로 구하고 또 수십 년 경력의 전문가들이 로스팅을 하니까 품질이 아주 일관되고 맛의 균형이 잘 잡혀 있다는 평가예요. 아, 일관성과 균형. 그렇죠. 즉, 신선도 하나만 볼 게 아니라 원두 자체의 품질, 로스팅 기술의 완성도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스타벅스의 오늘의 커피가 아메리카노보다 바디감이 더 좋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 예시로 들더라고요. 바디감 측면에서는 더 나을 수 있다.
커피 내리는 방식에 대한 고정관념 깨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핸들 드립하면 왠지 막 장인처럼 천천히 정성스럽게 물줄기 조절해야 할 것 같은데 맞아요. 그 일본식이라고 흔히 알려진 방식이 있잖아요. 물줄기 가늘게 천천히 붓는 거. 네네. 꼭 그 방식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유럽식처럼 물을 그냥 확 붓고 스푼으로 이렇게 저어주는 방식도 언급하거든요. 아, 정말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네, 이것도 충분히 훌륭한 맛을 낼 수 있다고 봐요. 중요한 건 그 과정의 어떤 의식적인 절차보다는 결과적으로 커피가 얼마나 균일하고 맛있게 추출되었느냐 하는 거죠. 오히려 확 붓고 저어주는 게 더 골고루 추출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결과가 중요하다 뭐 이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커피를 즐길 때 흔히 딱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뭐 원산지 이름이라던가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신선함. 이런 키워드 너머에 사실은 더 중요한 요소들이 숨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그 입안에서 느껴지는 질감, 아까 말한 바디감, 그리고 이걸 잘 살려주는 융드립 같은 추출 방식,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어요. 때로는 이런 요소들이 아주 유명한 브랜드나 희귀 원두보다 더 큰 만족감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하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들으신 청취자분들께 생각해 볼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커피 드실 때요, 잠시 그 브랜드 이름이나 원산지 정보는 한번 잊어보세요. 네, 좋은 제안이네요. 대신에 입안에서 느껴지는 그 단맛, 쓴맛, 신맛의 조화, 그리고 커피를 삼키고 난 뒤에도 입안에 남는 그 여운 같은 느낌? 바로 바디감에 한번 집중해 보시면 어떨까요? 맞아요. 내 입맛에 맞는 균형과 질감을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그 커피의 오일까지 풍부하게 느낄 수 있다는 융드립 커피, 이걸 한번 경험해 보세요. 네, 정말 색다른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커피에 대한 여러분의 기준 자체를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수다와 생각 사이 이야기하다.